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경제톡톡 진행해 볼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제가 얼마 전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고, 진짜 이 IMF가 왜 왔는지, 그리고 그 IMF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금 금융위기가 온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뭐 아르헨티나 이런 신흥국들이 지금 점점점 무너지고 있고, 자, 그러면 대한민국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좀 더 올바른 재테크 플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IM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1985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IMF는 97년이었죠. 자, 그런데 왜 85년도를 봐야 되냐? 자, 일본과 미국이 막 어떤 그 합의를 하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플라자 합의예요. 플라자 합의. 자, 미국 세계 경제대국 1위였습니다. 85년도 당시에. 그리고 2위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일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발생해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 엔화 가치가 낮은데, 엔화 가치가 낮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85년 당시에 일본 엔화가 정말 너무 쌌던 거예요. 1달러, 지금 1달러에 한 1,100원 정도 하나요? 이 1달러로 살 수 있는 엔화가 240엔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 미국은 재정적인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재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고, 무역에서도 계속 적자,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있다? 물가가 너무 고조가 된 거야. 그래서 금리 인상기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G5를 소집합니다. G5가 뭐냐? 그 당시에 가장 경제 선진국이었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걸 G5라고 해요. G5 재무부 장관들을 다 모은 거야. 그거를 플라자 호텔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된 건데, 여기서 일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일본이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한 기업들이 어디였냐면 도요타, 미쯔비시, 소니예요. 우리가 아직도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죠. 기업들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기업들이 자동차와 전자제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막 진짜 점유를 엄청 많이 해버린 거야. 그래서 무역 적자가 난다. 자,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한테. 야, 일본,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 무역 적자가 심각해. 너네 제품들이 너무 싸게 팔리잖아. 너네 지금부터 엔화 올려. 그리고 달러를 좀 낮출게. 너네도 미국 제품을 좀 수입해 가고, 그리고 너네 지금 엔화 가치를 조금 올려줘야겠어. 만약에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해버리고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온다면 너네 제품도 우리나라에서 팔 수 없어. 그러니까 올려. 이 합의는 2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일본이 바로 오케이. 우리도 그 큰 미국이라는 시장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플라자 합의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일본은 이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가 한 2년 동안 1달러당 한 210엔 정도, 210엔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2년 사이에 1달러에 240엔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엔화 가치가 얼만큼 올랐냐면 120엔까지 떨어진 거야. 이게 왜 떨어졌냐고 얘기하냐면, 1달러당 살 수 있는 엔화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엔화가 그만큼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1달러 갖고 우리는 240엔짜리 라면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 갖고 240원짜리 라면을 못 먹는다는 거지. 그러면 2배가 오른 거잖아요.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엔화가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근데 이 수혜를 누가 입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입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당시에 우리는 환율 고정지를 쓰고 있었거든. 지금은 환율이 막 변동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환율이 고정돼 있었어요. 1달러에 얼마 딱 고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엔화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엄청 싼 거지. 그러면서 수출 품목도 비슷한 데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생산성과 저임금의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난 거지. 우리 제품을 그냥 뭐 만들기만 하면 그냥 막 팔려요. 야, 은행 돈 좀 빌려줘. 야, 돈 빌려줘. 그래갖고 막 생산 설비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는 거죠. 화학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런 막 생산들을 공장 짓고 막 생산 설비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도 뽑고 막 인력도 막 채용하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빚으로 땡겼다는 거예요. 모든 걸 빚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막 땡겨가지고 우리가 막 제품을 만들어갖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이제 막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지.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금융구조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 정부가 금융기관을 흔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돈 많은 재벌가 기업들 있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정부 관료들을 딱 만나가지고 저희 대출 좀 어떻게 좀 힘 좀 써주십시오 하면 대출이 다 나오는 거야. 당시에 한부그룹 사태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한부그룹이요, 자본금이 900억이었대요. 그런데 대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조예요. 5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900억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대출을 5조를 해주는 게 말이 돼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미 예측이 됐다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잘 될 줄 알았던 거야. 1995년이에요. 이제 시간이 우리가 10년 동안 막 OECD도 가입하고 막 이러면서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장인분들이 무슨 얘기가 있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일자리는 평생 직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경제 호황기를 10년 동안 쭉 달려오다가 95년도에 일본이 너무 힘들어진 거야. 일본이 어떻게 힘들어졌냐면 이 앵고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이 와중에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리 인하 정책을 세운 거예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웬걸 이 금리를 낮춰주니까 갑자기 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네? 어떻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사태랑 똑같아요. 부동산을 사 막. 대출 이자가 싸니까 부동산을 막 사요. 자, 이렇게 빚으로 버블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막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수출도 안 되고 돈이 안 벌리니까 이제는 막 경제 성장이 막 멈추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집값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일본이 다시 미국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이 앵고 현상 이거 한 번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다고요. 이렇게 막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이랑 다시 95년도에 만나서 역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달러를 높이고 다시 엔화를 낮추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역플라자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앵고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수출을 많이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엔화가 싸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첫 번째, 엔화가 싸지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기술력 자체가 어디가 더 좋습니까? 일본이 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가격을 주고 똑같은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겠어요? 품질이 좋은 걸 사겠어요? 품질이 낮은 걸 사겠어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수출 적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뭘 사용했다고요? 빚을 사용했잖아요. 막 빚으로 막 뭔가 문어발 확장을 해서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했는데 이제 엔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께 더 많이 팔리네? 우리나라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럼 적자가 나면 대출 이자와 대출 이건 어떻게 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은행도 문제가 있었던 거야. 기업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정부가 개입해갖고 이제 막 기업들 대출해줘 이러니까 은행은 또 거기서 돈 냄새 맡잖아. 그래서 짱구를 또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단기로 돈을 빌리면 이자가 싸요. 근데 장기로 빌리면 이자가 비싸요. 이거를 은행들이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외국에서 돈을 단기 자금으로 빌려와요. 야, 우리 한 1년만 쓰고 줄게 이렇게 하고 돈을 빌려왔어. 근데 기업한테는 막 5년짜리 장기로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싼 돈을 끌고 와서 비싼 이자를 받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은행은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이제 기업이 막 적자가 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갚아요, 못 갚아요? 얘가 이번에 A라는 그룹이 상환할 차례야. 그래서 얘가 이거를 상환해 주면 이걸로 단기 자금을 메꾸려 그랬던 거지. 근데 얘네가 갑자기 돈을 못 갚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단기 자본금을 못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 막 갖다가 맡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시점이 97년 IMF입니다. 그 전까지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30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어요.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국가 부도의 날에서 나와요. 뭐가 나오냐? 허준호가 중소기업 사장이었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이 야 너네 우리랑 거래하고 싶지? 야 너네 우리랑 거래하고 싶지? 우리한테 물량 납품해. 대신에 어음 줄게. 딱 줘.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종금사라고요. 거기 고려종금이라고 나오죠. 이 종금사는 뭐라는 데였냐면 중소기업 사장들이 어음을 받아와요. 그럼 그 어음을 갖고 와서 우리 미도파랑 거래를 하기로 했어. 우리 이거 어음 있으니까 3개월 있다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제품 먼저 만들어서 납품하라거든. 우리 돈 좀 빌려줘. 또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빌린 부채가 있고 또 대기업이 어음을 주니까 이것도 빚이죠. 이 어음을 갖고 가서 은행에 가서 또 대출을 받으면 이거 또 빚인 거야.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도파가 망했어요. 그럼 미도파에 납품하고 있던 그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대우그룹에 막 납품하고 있는 벤더 회사들, 2차 벤더 회사들 막 줄줄이 다 도산하기 시작했죠. 이 상태가 IMF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자.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 부채들을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자라고 해서 발의된 게 IMF입니다. 자 근데 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야 구조조정을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시장을 열어줘.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 기업들을 완전 헐값에 다 인수를 합니다. 거기다가 은행, 부실한 은행들 다 파산시켜. 당시 실업률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실업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그리고 또 IMF가 무슨 조건을 겁니까? 금리를 30%까지 올리랍니다. 아니 지금 빚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웬만한 기업들 다 무너지게 하자는 거야? 자 오케이, 자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외국 기업들이 와서 헐값에 사가는 거야. 이런 제안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안을 했어요, IMF가. 근데 그것도 우리의 조건 무조건 이걸 받지 않으면 또 안 해주겠대, 돈을. 그럼 어떻게 해? 우리나라 받아야 되잖아. 뭐라고 했냐면 구조조정이 가능한 나라, 그리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 조건이 깔린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국가 부도의 날을 보고 그리고 너무 이 짠한 감정들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 IMF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제 위기가 어떻게 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요, 대국민 파산의 날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